예,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야주계 대궐 경희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927년도에 서울 지도를 통해서 옛 서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되면 현재의 이 야주계라고 하는 것이 세종문화회관 뒤편의 골목길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곳으로 백운동천이라고 해서 지금의 청운동 쪽에서 이렇게 하천이 흘러내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복개가 돼버려서 도로가 되다 보니까 이 백운동천의 존재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송첨교라든지 송기교와 같이 이 백운동천 위에 있었던 다리조차도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날은 세종로 내거리로서만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 이 공간에 일찍이 야주계 대궐 경희궁이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현재는 법정도구로 이 세종문화회관 뒤편 동네가 당주동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당주동의 유래도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고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 경희궁의 정문인 흥하문의 현판이 빛이 나서 밤에도 거리를 비추어 야주현, 야주계, 야조현이라고 이렇게 불렸다라고 그 유래에 비해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길이 야주계가 되는 고갯길이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원래 있었던 자리는 흥하문이었고, 이 흥하문이 달빛에 비춰가지고 이 언덕 위에서 보게 되면 밤에 환했다라고 해서 야주계라고 하는 명칭이 유래됐다고 하는데, 현재는 그 문 자체가 옮겨가서 동향이 아닌 남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야주계골과 흥하문의 이런 관계가 속에서 나온 지명 유래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면 이 흥하문이 밤에 이렇게 환하게 비쳤을까? 이것은 여러분들 달의 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달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게 마련이었고, 보름달일 때 가장 달을 오랫동안 볼 수가 있다 보니까 동향으로 되어 있었던 이 흥하문은 이 달빛에 비쳐서 밤에도 환하게 비춰지는 모습을 그 당시에는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 달의 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빌딩 속에 사로잡혀 있는 야주계 길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달빛에 비춰지는 흥하문의 모습, 이를 통해서 야조연, 야주계 길이라고 불렸었던 옛 지명의 유래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고, 다만 이 표지속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해 듣다 보니까 야주계와 흥하문이 가졌었던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쉽게 왜 이곳이 빛났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이 경희궁을 세문안 대궐, 세문이라는 것은 바로 서대문에 해당되는 돈이문이 되겠고요. 이 서대문 안으로 들어가서 만나는 대궐, 혹은 야주계 고개에서 만날 수 있었던 대궐로도 불려졌었던 경희궁이 이런 별칭으로 붙여지게 되었었던 이유도 바로 이 야주계 밤에 빛나는 흥하문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유래됐었다는 것이, 이 터 자체가 이제는 옮겨가 버리면서 쉽게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이 야주현이라고 하는 지명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들은 결국 이 흥하문과 관련이 깊은 것인데, 현재는 이렇게 복개된 개천 도로들이 이렇게 뒷골목처럼 바뀌어버리게 되면서 이곳의 지명이 당주동으로 이렇게 바뀌어졌고, 당피동이라고 불렸었던 일찍이 중국 피시성을 가진 의사가 살던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졌다는 당피동에 야주현의 주자가 한 글자를 따서 1914년부터 이렇게 편의에 의해서
이 동네 이름이 당주동으로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더욱더 오늘날 이 야주계와 관련되어서 만들어졌던 이 당주동의 유래를 쉽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붉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대로, 광화문 대로로부터 서대문 대로로 이어지는 이런 도로가 개설되게 되면서 지금 붉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당주동이라는 것이 유래가 나오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까지 동향으로 위치하고 있었던, 그래서 경희궁의 정문이었었던 흥화문이 원래 위치에서부터 옮겨가서 남향으로 이렇게 위치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자리에는 흥화문 터라고 하는 표지석만이 놓여지게 되어서 맞은편에 서울역사박물관을 바라보고 있게 되었고, 원래 이 자리로 복원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곳에 빌딩이 세워지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이 남향으로 위치한 현재의 자리로 흥화문이 복원이 되는 과정에서 흥화문 터가 원래 동향에서부터 남향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고, 1915년에 흥화문이 이 도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동향의 흥화문이 남향으로 보시는 것처럼 바뀌어서 이 흥화문이 이제는 더 이상 밤에 달빛에 빛날 일이 없게 되어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경희궁터는 다 이미 빈터로 바뀌어버리게 되었고, 도로 확장 과정에서 이 흥화문의 문루의 방향조차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던 것이 1932년에 장충단으로의 소위 2등 방문의 사당인 방문사가 세워지게 되면서 그곳의 정문으로서 경춘문이라는 이름으로써 이 위치에 흥화문이 이렇게 옮겨갔었고, 오늘날까지 그 위치에 호텔 신라의 정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원래 흥화문은 현재 복원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새롭게 복원이 된 경희궁의 경희궁 원래 터가 아닌 이 흥화문 오늘날의 위치로 이렇게 복원이 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야주계 꼴과는 멀리 떨어져 버리는 결과가 되어서 흥화문의 현판이 빛에 나서 밤에도 거리를 비추었다는 이 야주계의 전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동향에서 남향으로 바뀌면서 달빛에 빛날 수 없게 된 야주계의 흥화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 봤습니다. 야주계 대골 경희궁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당주동, 야주계, 흥화문, 경희궁 이런 옛 지명들의 유래를 함께 이해해 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